분당은 사실 외진 땅이고 정말 비싼 땅은 지금 서울시 강남구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땅이었습니다. 환자촌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청계천 주변의 시민들을 거의 뭐 트럭에 실어가지고 쏟아 부은 정도로 만든 거예요. 그 단계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았냐면 출산한 산모가 약간 정신 이상이 져서 자기 애를 쌀만 먹었다라든지 그 정도로 흉흉했습니다. 경기 북부 중심이 어디냐 그럴 때 서쪽은 고양인 거고 동쪽은 남양주인 거고 중간에 자리에 우리 그 노도군 갔다 왔으니까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북쪽으로 가시죠. 북쪽으로 가시면 이제 의정부 있죠. 네, 의정부 좋죠. 의정부 오른쪽에 남양주 있는데 네. 여기가 좀 있으면 천지가 개벽한다고 합니다.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 딱 생각나잖아, 그죠? 그렇죠, 부대찌개. 또 뭐 생각나요? 의정부 하면 생각나요? 아주 중요한 음식. 음식 말고 또 뭐가 생각나요? 의정부 하면 생각나는 거. 음식도 하나. 음식도 또 하나 있어요? 당연하죠. 두루치기? 아니 햄. 부대찌개보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의정부는. 뭐더라? 뭐였죠? 평양만호. 의정부 평양만호 한국 3대 평양냉면 중에 하나잖아요. 아, 평냉, 그래요? 평냉이요? 평냉의 계열 중에 하나가 의정부 계열입니다. 야, 이 공부해야지 맛도 알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사실 저는 부대찌개에 나온 거 보고 약간 의아했던 게 의정부 하면 냉면인데. 그래요? 의정부 평냉에 또 3대 평냉이. 의정부가 친했던 친구가 거기 살았는데도 몰랐네. 평양냉면의 성지구나. 평양냉. 화요일인가가 휴일이니까 꼭 뺏어 가십시오. 그럼 의정부의 음식 말고 또 생각나는 거 하면 뭐 있어요? 미군 부대 어때요? 그렇죠. 306 보충대 그런데. 상공 보충대 뭐 그런 이미지 딱 떠오르네요. 맞아. 맞아요. 미국 부대가 있어서 부대찌개가 있었던 거죠. 306 보충대 생각나요. 친구들 떠나보내면서 슬퍼했다. 그때 같이 오셨죠. 네네네. 의정부의 정체성이 이제 변한다고 해요. 이번에 슬로건도 좀 바꿨는데 네. 의정부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박사님? 의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양주군의 군청이 있어서 큰 도시입니다. 일제 때는. 얼마 전까지 양주군청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옮겨간 건데 양주시가 되면서. 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이 컸어요. 정말은 양주가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게 남양주가 있고 양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남양주죠. 그리고 양주에서도 떨어져 나간 게 의정부하고 동두천인 거고. 나머지 양주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주의 핵심이다라고. 의정부가 잘 돼야 양주 신도시 덕정이든 잘 되는 거고. 양주가 잘 돼야 의정부가 더 큰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주거단지로서의 사람들의 안심감, 매력이라는 게 점점 이제 얕아지는 게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 이 라인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동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여전히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고 그 마지노선 같은 게 양주예요. 그래서 양주 신도시가 잘 되면 버퍼가 있다 보니까 의정부가 잘 되는 거고 의정부가 잘 되면 노도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양주와 의정부를 묶어서 보시라. 그리고 노도광과 의정부를 묶어서 보시고. 미군 비지가 많이 있다가 빠지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빠졌고 이제 뒤처리를 하면서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거고 일부 지역은 공원화시키는 과정에 놓여 있다. 또 하나는 경기도청의 북부청사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북부 중심이 어디냐 그럴 때 서쪽은 고양인 거고 동쪽은 남양주인 거고 중간에 자리가 의정부인 거죠. 그래서 의정부는 시 자체는 고양이나 남양주보다 작아요. 하지만 그 정치적 중심성은 의정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부가 자기가 잘나서 중심이 됐다기보다는 고양과 남양주가 있다 보니까 중간 자리로서 역할을 차지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다녀온 게 교외선이라는 노선이 부활했습니다. 교외선 하면 이미지가 MT가고 그 불륜 분들의 송추, 어떤 서울 근교에 놀러 가는데. 그렇죠. 송추 벽제갈비에 떴던 거고 그게 한동안 여객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폐선된 건 아니고 그 군부대가 당연히 많잖아요. 북쪽에 양주 쪽은 군사도시니까. 그래서 그 군사용 인입선으로서 많이 썼는데 여객 취급은 한 20년 전부터 안 했습니다. 좀 마지막에 한번 신촌에서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선 이른바 폐선 상태에서 좀 답답했고 그게 올해 부활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능곡부터 갔었는데 신촌부터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곡부터 갑니다. 맞아요. 5개 열차가 지나가는 역세권이죠. 거기도 의정부까지 부활해서 탔었네요. 아직은 실제 이용자보다는 철떡들이 많이 타요. 봐보면 냄새가 납니다. 딱 카메라에 들이밀고 있고. 하루에 2번 정도. 2번 아니고 4번 내지 6번. 4번, 6번. 그러니까 아직 좀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예전 20년의 기억도 나고 한동안 20년간 이제 도보로 답사하던 곳들을 다시 열차로 가니까 또 그것도 좀 짠한 마음이 있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부의 중심인 고양과 중부의 중심인 의정부 간에 연결하는 노선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차로만 다니고 수도권 1순환도로 최근에 3800번 부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부에 정체성이 없었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타고 간 김에 의정부역 동쪽을 전면거리라고 부르거든요. 이성계 동상 하나 있고 이성계가 의정부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소유의 땅이 있어서 의정부가 된 건데 그거를 의정부시에서는
육조 대신이 오는 것처럼 중요한 곳이었다 식으로 말을 하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경기 북부에서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의정부가 뜬 것은 홀링워터라고 하는 군부대가 의정부 옆자리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흥선역이라고 하는 의정부 경전철역 주변에는 캠프 라과디아라고 공군부대가 있었고, 경기 북부 청사 자리에는 캠프 시어즈라고 그 기름을 취급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설명인데, 원래 미군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자기 부대에 공급하는 기름을 인천에서 다뤘었어요. 배로 인천에 가져와서 거기서 했었고, 그게 지금 개발한 게 인천 인하대 옆에 SK 관련이, SK가 유공이잖아요. 유공 전에 미군 전유소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가 있어서 SK가 거기 있는 건데, 그랬다가 북한이 잠수함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천이 위험해졌습니다. 근데 60년대에 그 지역을 대규모로 축소를 시키고, 그 대신에 포항으로 기름을 받아서 파이프를 쭉 깔았어요. 경부고속도로 공사할 때 같이 깔았습니다, 지하에. 그 기름이 어떻게 오냐면은 반포를 통과해가지고 강을 통과해서 의정부에서 끝나요. 근데 그게 끝나는 데가 시어즈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한국 종단 송유관이라고 불러요. TKP라고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잘 기름 오염이 되기도 하고, 의정부 이쪽은 그런 대규모 저유소로서 지금도 유류 토양 정화를 하는 중입니다. 정화가 끝나면 바로 옆이 지금 밀락지구, 신도시 아시죠? 의정부에. 네, 그리고 조청지구 있고 해서 세트가 될 거예요. 병원 들어오고 하면서. 의정부의 중심은 옛날에는 의정부역 양주군청이 있던 데고, 80년대에는 지금 시청이 있는 서북부 쪽, 이게 교외선 자리입니다. 경민대학교 있고, 미래 중심지는 동북부, 그리고 고산지구라고 교도소 있고, 안 빠질 예정인 미군 부대가 있고, 빼버리라고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넘어가면 구리 동구릉이 있고, 남양주와 진접하고 이어져요. 미래 중심이 여기죠. 근데 미래 의정부는 집값을 맞춰주는 거는 양주와 동두천인 거고, 앞으로 연담화될 것은 남양주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양주의 남쪽, 남동쪽이죠. 남양주로 가보겠습니다. 남양주 하면은 지금 왕숙 신도시가 7만 5천 세대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 도시가 바로 남양주인데요. 박사님께서는 남양주를 답사하시고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양주를 바라보실 때도,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남양주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남양주 중에 어디냐로 보셔야 된다. 진접은 진접대로 따로 돌고 있는 거고, 왕수는 왕수대로 따로 돌고 있는 거고, 마석은 마석대로, 또 옛날에 미금시가 있던 미금지역은 또 미금제로, 다 따로 돌아요. 그 평리호평이라는 데도 있고, 거기는 또 약간 지주조합 문제가 좀 심각했던 곳이죠. 지금 문제 안 끝났습니다만, 그런 거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남양주라는 형태로 하나로 묶여서 도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고양, 남양주, 평택, 화성 같은 거대한 경기도 도시들이 그렇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죠. 수지와 기흥과 초인이 어떻게 똑같은 시예요.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역이 완전 생활 번역이 완전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묶어서 보시는 이유는 남양주가 좀 서울이나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안 가는 곳이다 보니까 현장감에 떨어지셔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 다녀보시면은, 아, 이거는 하나 도시가 아니구나라고. 이게 전국으로 봤을 때 약간 도농 복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입니다. 다들 자기가 간 곳만 그 지역을 대표한다 생각하는데 전혀 다르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진접은 진접대로 의정부로 붙어서 개발되고 있는 거고, 4호선 또는 서울 전철이 지금 연장이 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것인데, 연장되면은 완전히 잠실 상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평리호평이나 이런 것들, 또 왕숙 이런 것들은 그건 다르게 중앙선이나 경춘선 라인으로도 발달하는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구리라든지 서울 동북부 구들, 광진구라든지 중랑구 이런 것과의 연관성이 커질 것이다. 계속해서 좀 쪼개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인구적 성장은 할 건데, 이게 시 차원의 직접 발전이냐면 좀 성격이 다를 것이다 생각은 들죠. 분당 한번 가보시죠, 이번에. 한강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분당과 강남 천당 밑에 분당. 이라고들 많이들 네. 말씀들을 하시죠. 그리고 최근에 또 신도시 개발의 핫한 이슈를 갖고 있는 분당. 분당이 어디 있는가요? 성남시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 행정구역상 성남시 분당구죠. 네, 성남시를 광주 대단지하고 분당, 판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박사님. 네. 여기가 사실 이제 1960년대 서울에 이제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곳이 성남시가. 맞아요. 사실 좀 성남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세요. 거기 주민분들이 성격이 좀 세. 일반 그 서울 시민들보다 좀 센데, 이 광주 대단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말씀하셨지만 광주 대단지라 불리는 게 그 광주군에서 나와서 광주 대단지인 거죠. 광주군은 지금의 광주시를 포함해서 지금 서울시의 강남구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썼는데,
다 땅 뺏겨가지고는 조그만 협주가 됐어요. 그게 광주인 거고. 근데 그때 아직 광주군에 속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남한산의 서쪽에 대단지를 새로 만든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라 부른 거예요. 여기를 땅은 경기도 땅인데 김현옥 서울시장이 거의 자의적으로 개발한 곳입니다. 강북 지역 용산 쪽에 철도 주변 환자촌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청계천 주변에 시민들을 거의 뭐 트럭에 실어가지고 쏟아 부은 정도로 네. 만든 거예요. 나무 싹 베고는 지금의 수진주 쪽에 또는 뭐 수진동. 지금 포함해서 몇 가지 신흥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싹 밀고 선만 긋고는 20평 정도 해서 사람들을 집어넣은 게 지금 광주대단지 탄생이죠. 진짜 20평을 따닥따닥 건물 붙여갖고 지어놨죠. 근데 그 건물 자체는 없었고 옛날에는 군용 천막에다 내 가지고 살다가 가건물 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80년대쯤에 지은 게 지금 보시는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가끔 그 동네 걷다 보면은 빌라로 바뀌지 않은 그 앞 단계의 단층 주택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게 천막 다음 단계 집들인 거죠. 그 지역이 그 전에 뭐였냐면 일부는 농사를 지었고 일부는 육군교도소가 있었죠. 육군교도소의 부대 이름이 희망대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장호원으로 가서 국군교도소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육군이었어요. 아, 그때 남한산성 교도소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남한산성 같아요. 간다고. 맞아, 남한산성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를 남한산성으로 말했죠. 네,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다 보니까 지역 이름이 희망대가 됐어요. 거기 희망대 공원 있고 희망대 지구 재건축한다고 하는 게 네. 아무것도 없는데 군부대만 있다 보니까 군의 이름을 지역에 붙여버리는 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외지인들이 모르고 들어와서 함부로 건드렸다가 된통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광주 대단지 분들은 굶어 죽으려 그래도 굶어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린다. 그게 워낙에 사회에서 이제 버림받은 또는 이제 핍박받은 상황이죠. 상황에서 자활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조를 해주는 거예요. 안 굶어 죽도록. 지원을. 그 단계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았냐면 이제 서울에서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직장은 서울 강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 그때 잠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천호동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 타는 일방식으로 됐습니다. 편도 2시간이에요. 버스 한 번 오면 뭐 꽉꽉 채워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주일째 못 오고 서울에 강북에서 머물고 근로 한다고. 근데 여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막 굶어 죽은 사람 얘기 또는 이제 출산한 산모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기 애를 삶아 먹었다라든지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정도로 흉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져라라고 해서 서울로 쳐들어가겠다고 했던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근데 거의 저기 가천대병원 있는 그 언덕까지 수진리곡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쳐들어갔었어요. 경찰서 습격하고 출장소 습격하고. 그래서 서울시장 측이 어떻게든 서울로 오는 거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언덕 위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들어주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박정희 정부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김은옥 시장을 이렇게 뒀다 안 되겠다. 그때 경기도 지사가 거기에 서가지고 서울시에서 오는 트럭을 막을 정도였어요. 워낙 김은옥 시장이 약간 거의 월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두고보다 못해가지고 직접 나서서 김은옥 시장을 더 이상 못 오게 하고 성남시를 독립시키고 그리고는 어쨌든 시민들이 봉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린벨트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개발하고 있는 제2판교 금토동 쪽인 거고 그리고 성남 판교 쪽도 어느 정도 그린벨트 있었는데 거기다가 남단 녹지라는 거를 설정합니다. 시의 남쪽 끝에 녹지를 만든다. 이건 전국에 성남시에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을 꽁꽁 틀어 막은 겁니다. 이 성남시가 더 이상 못 크도록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서울로 못 쳐들어오도록 이 정도로 이중 규제를 할 정도로 정부가 충격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게 성남시인 거고 그러다가 90년대 되면서 그쪽에 땅이 원래 비쌉니다. 강북에서 부산 갈 때 핵심인 영남대로가 그걸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땅인데 이걸 틀어막으니까 땅 주인들이 불만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뚜껑 열어준 게 분당이에요. 그 다음에 열었더니 우리는 어떡하고 사실 분당은 사실 외진 땅이고 정말 비싼 땅은 판교거든요. 그 말죽거리 지나가지고 금토동, 고등동, 시흥, 상적을 지나면 성남 비행장 있는 그 다음 나타나는 데가 너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너덜이를 한자로 바꾸면 판교예요. 그 다음에 용인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교가 더 비싸요. 그 뚜껑을 열어준 게 판교 신도시. 그랬더니 사실 제일 비싼 땅인 우리를 왜 안 내주냐고 해서 지금 개발하는 게 제2판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개발의 역사는 제일 안 비싸고 제일 외진 데부터 하나씩 뚜껑을 열면서 사람들의 불만을 조금씩 김을 빼는 방식으로 개발해온 게 지금의 역사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분당 신도시 역사까지 초창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이어서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분당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일기 신도시로 가장 많은 세대수가 많이 지어졌었죠. 이 경기 성남시의 분당 신도시가 생기게 된 배경과 역사적인 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올림픽과 그 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벤트들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고민했던 게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었어요. 이거는 손정국 선생이 제일 잘 나눈 얘기인데 북한은 어쨌든 간에 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비교당하면은 특히 저소득층이 마치 성남의 광주 대난의 사건처럼 또 일어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두 가지 정책을 취하는데 하나가 영구임대 주택을 많이 만듭니다. 노도광 쪽에 하나 큰 게 만들어서 요즘에 재건축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일개 신도시인 거죠. 그때 이제 수서 일원지구 개발이 이제 스타트가 끊기는 거고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호텔 얘기가 나오는데 나눠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강남과 한강남과 강북은 다르다. 그리고 강남에서도 중동 3봉과 평택 분당은 다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강남 강북이 다른 건 뭐냐면 강남 쪽의 힘이었어요.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리니까 살고 싶은 게 이쪽이니까 이 주변에 만들어서 이 수요를 분포시키겠다가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럼 강북은 소멸시키냐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일산에도 균형 맞추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산과 분당의 집값이 다른 거는 그 정책상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저에 대해 불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팩트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GTX A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낮을 거로 보긴 합니다. 그건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중동 및 삼봉과 평촌 분당이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강남 사람들 또는 그 2세대들 또는 강남 워너비들을 살게 하고 싶어 한 곳은 분당과 평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200만 호가 숫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천이나 군포시가 했던 계획을 뺏어와요.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붙여가지고 플러스 해보니까 2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만들려고 한 게 중동과 삼본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불만이 났습니다. 부천시라든지 군포시는. 우리가 자족도시 만들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뺏어가가지고는 고밀도 개발을 해버린 바람에 시 계획이 망가져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저기 안산, 군포, 이왕 이름도 좀 까다로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포시가 벼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청 다녀왔는데 또 그렇게 할 거면 우리 협조 안 하겠다고. 저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그쪽은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거고 평촌과 이 분당 쪽은 그때 계획 보고는 강남 사람들이 올 것이다. 물론 이게 성남시에 속해 있고 안양시에 속해 있지만 사실 관계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당이나 세종까지라는 책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실상 관계없고 서울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거예요. 서울이거든요. 그리고 과천 자체도 묶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서울에 편입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거는 강남 확장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비싼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분당이고 그중에 특히 분당이 조금 많이 지샜죠. 여러 가지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받지 말라고 선거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때 분당시를 만들겠다고 뭐 될 리가 없죠.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강남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버전으로는 동탄시를 만들겠다고는 공약이 지난 총선 때 있었는데 물 건너갔죠. 고향 서울은 김포는 붙이고 한다면서 동탄은 쪼개는 거 이상한 일이고 그런 차원으로 분당이 여러 가지로 독특하게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다. 근데 이때는 아직 반도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황이었고 뭐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판교까지 뜨고 나니까 그 분당구의 프라이드랄까 그건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 현재인 거죠. 이 얘기하고 같이 맞붙여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성남시의 어떤 광주 대도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광주 대단지. 대단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걸 원형으로 그냥 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네. 분당이 나오고 나서 네. 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과 안 받아들이는 측의 어떤 대립이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갈등 도시의 적절한 예가 아닌가 싶어요. 책에 제가 좀 적나라한 사진 하나 실었습니다만 굳이 말씀 못 드리겠고 너무 적나라해서 대충 시청하고 모란시장을 주변으로 쪼개져요. 남북으로. 교류가 없다고 보입니다. 몇 대 앞의 시장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분당 판교에 좋은 기업 많잖아요. 거기 사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집을 못 삽니다. 판교 분당에서는 비싸서. 이분들이 시의 바람으로는 옛날 광주다는 쪽에 오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시 인구가 100만 찍을 거 아니에요. 100만 못 찍고 지금 꺾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강선 타고 여주 이천으로 가는 겁니다. 용인으로 가고. 근데 그런 식의 지금 쪼개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섞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버스 노선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약간 좀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옛날 구도심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빌딩 청소라든지 이른바 파출부라든지 이런 그런 여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부촌에서는 안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체계는 좋은데 사실상 교류는 그거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든지 좀 섞고 싶다라는 고민을 피력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한 도시인데 세 개의 도시인 거죠. 그런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